그냥 걸을 수 있는 자소서가 갖춘 그 요건은 무엇인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자소서를 망치는 12가지 악습관에 대해서 네, 전국에 계신 인싸 담당자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평가 우량주 취준 유튜버 비빌 언덕이라고 합니다. 약간 저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가장 현직에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사 선배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전달해주는 조언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소서를 망치는 12가지 악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소서는 인사팀 담당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현직자들이, 직무 담당자들이 크로스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죠.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현직자 입장에서 자소서를 합격시키는 게 빠를까요? 탈락시키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탈락시키는 게 훨씬 빠릅니다. 어떤 자소서를 탈락시키냐? 그냥 걸을 수 있는 자소서가 갖춘 그 요건은 무엇인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직무나 회사 산업군에 대한 어떤 이해 수준이 얕다. 심도가 얕은 수준의 자소서는 탈락이다. 제가 수많은 자소서를 지금도 첨삭하고 피드백도 하지만 5줄 정도를 읽어보면 대략 사이즈가 나온다. 이거는 분명 합격이야. 이건 제가 탈락이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나 회사에 대한 이해 혹은 산업군에 대한 심도가 확연히 떨어져 보이는 자소서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현직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맡고 있는 포지션에 제 후배가 지원을 했어요. 이 친구가 직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면 자소서를 검증하는 현직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못 썼구나? 이런 생각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괘씸합니다. 화가 나요. 이 정도 직무 분석 정도도 안 할 정도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우습게 느껴지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 자소서 쓰실 때 더 요건들을 갖추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식어가 과잉 혹은 꾸민말 이런 것들이 너무 점철돼서 속뜻을 알 수 없는 자소서, 당연히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괘씸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지 않는 자소서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탈락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대부분 적이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12가지로 나눠서 요것만 피하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12가지까지나 설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코로나, 지금 코로나라고 얘기하면 이게 수익 창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메로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메로나 때문에 채용시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는데 단순히 채용시장에서 나를 뽑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소서를 검증하는 이 망이 2중 3겹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슬림하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볼륨을 뽑아놓고 그 친구들을 면접을 통해서 검증하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자소서부터 아주 슬림하게, 저는 슬림하지 않지만 자소서는 슬림하게 이렇게 보고 면접에서도 정말 뽑힐 만한 사람들만 올려서 그 안에서 축소판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퀄리티를 높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탈락이 빠르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탈락할 수 있는 원인만 제거하셔도 여러분이 자소서에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오너의 관점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입사 후 포부 중에 마지막 단락에다가 이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기업 땡땡이 10년 뒤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심에 제가 있을 것이며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제품 개발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기업, 글로벌 초일류 기업의 기준이 무엇이고 실체가 무엇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자, 누구누구씨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갖춰야 되는 요건이 뭐예요? 자소서에 왜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명을 해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자소서를 쓰신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제품,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제품의 속성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풀어 쓰는 게 자소서인 거예요. 세 번째로 서비스 품질 향상시키겠다, 이런 거 너무 남발하시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향상시킬지에 대해서 풀어 써주시는 것이 자소서가 갖출 요소입니다. 실무자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로 실무자여야 되냐, 이거를 읽고 있는 사람은 현직자입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가르치고 싶은 후배를 뽑는 거예요. 그 시각과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현실적인 후배로서 내가 일을 가르치고 함께 일을 해도 좋겠다는 기대치를 심어주셔야 경쟁력이 있는 자소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내가 이렇게 풀어 쓰는 게 어렵다, 지금 비빌언덕이 하는 얘기 어차피 다 하는 얘기잖아 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좁혀드릴게요. 어떤 이야기 쓰셔야 되냐면, 고객이
지금 당장 최종 소비자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불편, 문제 상황이 뭔지 드러나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의지 그리고 직무 담당자로서 내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나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며 내가 가진 역량이 이 직무에서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실무자의 관점으로 쓴 자소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너무 빠르면 좀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연한 이야기 집어치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담당 업무와 관련한 정보와 이론을 꼼꼼히 이해하겠습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선배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조직 문화에 잘 융화하는 신입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폭넓은 지식을 쌓겠습니다. 무엇을 활용하여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회사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나 마나한 문구로 글자 수를 낭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글자 수 보면 500자, 7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작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1000자 되면 너무 많다고 뭐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500자, 700자가 적은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이야기로 분량을 채우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야 할 곳에 저렇게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죠. 그런데 이게 뭔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얘기, 뻔한 얘기 쓰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조기축구회에 제가 신입회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조기축구회 회장님이 이빨을 쑤시면서 갈비탕을 드시고 이렇게 나오면서 자네는 저기 어떤 포지션을 원하나? 어떤 특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입회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앞을 잘 보고 뜁니다. 제게 주어진 포지션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패스할 땐요, 기대하세요. 열심히 패스할 거예요. 골문 앞에서는요, 기대하세요. 슈팅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뻔히 해야 되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사실 받아들인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 건가? 그걸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소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제가 그냥 말만 던지지 않을게요. 그래서 기업 분석, 직무 분석, 본인의 역량 분석이 안 됐다면 자소서 잠깐 내려놔요. 내려놓고 지금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주어진 한 달가량, 한 보름 정도를 여기에만 좀 집중해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쓰시는 직무가 그렇게 엄청나게 여러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막 문어발식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은 여러 개 넣을 수 있지만 직무를 갖다가 내가 문과 출신인데 막 이과 막 토목 이런 데다 넣으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내가 어느 직무에 넣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 직무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석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불리한 거는 가급적 감추라는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때 저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았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예요. 여기서 제가 뇌피셜로 지어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저한테 이제 첨삭이 들어왔던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에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안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의 큰 사건으로 인해서 쉽게 바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실무자가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 지금이라고 해서 고삐가 묶여졌을까? 이런 기대보다는 이걸 왜 이제서야 깨달았어? 굳이 자소서에 쓸 때서야 깨달았고 왜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역량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을 터득했고 기획력을 더 키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 무슨 거랑 똑같은 거냐면 저는 착해지겠습니다. 다양한 심부름을 통해 착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드러내고 싶은 역량은 자소서 전반에 걸쳐서 읽는 사람이 그걸 보고 느끼게 만드는 게 자소서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민망하잖아. 저평가 우량주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고 다니지만 자소서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터득했고요. 기획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역량을 직접적으로 자소서에 거론할 수 있는 예외 케이스는 있죠. 어떤 상황이냐면 직무에 대한 재해석으로 출발할 때예요. 어떤 거냐? 자, 영업 담당자라면 문제 해결 어쩌고 저쩌고 할 줄 아는 문제 해결 능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기획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저는 지난 과거 경험을 통해 이와 같은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거 쓸 때 역량을 직접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역량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을 통해서 증명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량을 언급할 때에는 최대한 우회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떤 식이냐면 자, 전력적 사고력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 성실성, 저는 묵묵히 꾸준히 무언가를 했습니다. 자, 기획력이나 창의력, 튀는 아이디어, 기발한 생각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 저는 순발력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실행력, 과감한 편입니다.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자세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 협상력, 의견 조율에 자신 있습니다. 윈윈하는 결과를 이끌어내 왔죠. 자, 주인의식이나 책임감, 내 일처럼 끝까지 해내고자 마치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자, 리더십을 강조하고 싶어요. 앞장서는 솔선수범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어떠한 노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통찰력을 드러내고 싶다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멀리 내다보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어떤 그 명사형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촌스럽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강점을 몰아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A도 잘하고요, B도 잘하고요, C를 다룰 줄도 알고 D하고 E도 그리고 F도 잘해요. 이렇게 쓰시는 게 사실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실 때는 면접까지 고려하셔야 돼요. 당연히 면접장 가려고 쓴 거잖아. 그런데 면접에서도 많이 실수하시는 게 1분 자기소개에다가 내가 가진 핵심 역량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분산 투자 아시죠? 분산 투자. 물론 이제 저평가 의량주에는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에서 핵심 역량 하나만 던져. 많아도 2개만 던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역량을 갖추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냐고. 내가 관찰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관찰력을 입증할 만한 이만큼의 경험이 있답니다 라고 써야 읽는 사람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저 A도 잘하고요, B도 잘하고요, C도 잘하고요, E도 잘하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그거 왜? 자소서가 한 문항이 아니잖아요. 여러 문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소서를 받아보시면 1번부터 써야지, 4번이 쉬우니까 4번부터 써야지, 요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판을 짜보라고. 구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 이거, 여기에는 요거, 여기에는 요거, 이렇게 먼저 구성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여러 가지 나열해봐야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량의 개수가 아니라 역량을 돋보이게 만들 충분한 근거다. 그리고 문항에 맞게 한두 개씩 분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글짓기 감성.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죠. 감성 같은 거.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소서는 어디까지나 입사 지원을 위한 나의 소개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깝게 쓰셔야 되냐면 보고서에 가깝게 쓰셔야 돼요. 간결합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면 망한 보고서예요. 여러 사람의 이 담당자 그리고 나의 윗선까지 보고선을 타고 갔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자소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쭉 나열하는 거. 두 번째로 수식어 남발하는 거. 꾸민 말 많이 하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새벽에 쓴 촉촉한 감성으로 쓰신 자소서들 반드시 낮에 멀쩡한 정신으로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글짓기 감성이 들어간 자소서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철저한 시장조사, 1차원적인 정보, 다중적인 요인, 이를 포함하는 방안, 도대체 이게 뭔지 실체가 느껴지지 않고 오로지 추상적인 표현으로 점철돼 있어. 두 번째, 구매가 아닌 경험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요새 이런 거 많이 써요. 아무래도 언택트, 비대면 이런 게 막 유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 비대면 소비 트렌드는 소비자가 백화점에서 구매가 아닌 경험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누가 했어? 본인이 한 거야? 아니면 유명한 어떤 저자가 한 거야? 그런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본인의 뇌피셜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용감하지만 조금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거예요. 자, 땡땡땡은 체험을 중시한 놀이거리를 제공했대요. 무슨 놀이거리? 안 나와 있어. 충족시킴으로써 백화점의 정의를 다시 내렸대. 백화점의 정의는 누가 내리지? 사장님인가? 본인이 내린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다시 내렸다. 차별화된 고객 경험 도대체 뭐야? 땡땡땡을 모두의 놀이공간으로 만들겠다. 이게 대표적으로 직무 담당자를 화나게 만드는 자소서인 거예요. 직무 분석을 얼마나 안 했으면 내가 저 자소서 마케팅 담당자로서 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까? 진짜 마케팅 담당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저게 맞아? 백화점의 정의? 모두의 놀이공간? 우리가 지금 놀이공간 만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게 글짓기 감성을 담는 대표적인 글입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고서에 가깝게 쓰셔야 되는 거고,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을 그리고 가독성 높게 감상적인 표현 제거하고 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일곱 번째, 비슷한 맥락인데요. 추상적인 표현 자제하라는 겁니다. 매우, 무척, 업계 최고, 최고의 노력, 최대 기업, 최상의 서비스, 최적화 시스템 이런 거 진짜 너무 많이 쓰잖아. 너무 많이 쓰는데 사실 여러분한테 딴지를 걸어보면 면접장에서 저렇게 쓴 자소서를 보고 뭐가 최대예요? 최상의 서비스라고 적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최상의 서비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라고 태클 걸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겠어요? 있으면 그걸 자소서에 쓰란 말이에요. 면접장에 가서 해명하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최적화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인지 불분명하죠. 이것만 조금 달라져도 명쾌해진다는 거예요. 내용은 안 달라졌지만 훨씬 명확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화를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 결이 좀 다른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추상적일 수 있는 거냐면 나는 이해가 안 돼. 크리에이티브 땡땡땡 멘토링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멘토링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나 정도 연차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본다고. 근데 멘토링이라고 툭 던져놓고 내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적절하게 멘티들의 고민 해결을 도왔어요. 구체적인 표현 하나도 없이. 무슨 고민을 도왔다는 거야? 뭘 해결했다는 거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오로지 내가 하는 내용을 그냥 내가 볼 자소서처럼 써내면 이해하는 사람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우리가 최상입니까? 이런 기준에 답변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라면 쓰지 마. 만약에 최상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자소서에 써. 둘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이 많은 자소서는 많이 쓸수록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흐려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을 얘기할 때 설명 배경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경 설명. 그러니까 앞에 나왔듯이 땡땡땡 멘토링 프로그램 그때 나의 역할이 뭐였냐고 그런 걸 써주셔야 돼요. 충분히. 읽는 사람, 독자를 배려해야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목적의 조직이었고 구성원 간의 관계는 어땠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등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게 핵심입니다. 요거 쓰실 때 뭘 기억하면 되느냐? 저의 개똥이론 범 내려온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춤도 춰야지.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이렇게 잠깐만. 지금 현타 왔어. 지금 준 PD님 앞에서 웃고 있어가지고 나 이런 분위기 못하겠네. 자,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자,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나는 범 내려온다의 가사가 이 담백함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봐봐요. 범 내려온다. 땅 필요 없어. 땅 필요 없어. 키 메시지가 뭐야? 주제가 뭐야? 범 내려온다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알았어. 자, 좁은 관점에서 나의 키 메시지는 뭐였어? 그 다음 상황 설명. 뒤로 한번 물러나는 거예요. 뒤로 한번 쭉 물러나서 봤더니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오네. 이게 배경 설명. 그리고 다시 좁은 관점으로 확 들어가는 거야. 특정 이슈, 특정 장면 속으로 빠져드는 뭐라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저게 수식어가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대한짐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나 상황 묘사를 디테일하게 하는 거야.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누의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디테일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쓰라는 거야.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특정 상황, 화장품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며 매출 실적을 향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배경 설명 뒤로 빠지라고. 뒤로 빠져서 무슨 얘기해? 당시 제게 부여된 매출 목표를 달성하고 주력 상품 판매율을 높이는 것이 나의 임무였어. 배경 설명 끝났죠? 상황 설명 끝났어. 그래놓고 나의 역할, 문제 상황 적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데 기존 매뉴얼대로 나열식 설명만 늘어놓은 결과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판매 화법을 받고 해당 제품이 고객에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집중했죠.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째로 뭐에 주의하셔야 되냐면 끝을 얼버무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뭐뭐에서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 아사모사한 이야기들. 그래서 뭐뭐 같다 이런 표현은 추측할 때 쓰는 거예요. 불확실한 사실을 추측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약간 객관화시켜서 비빌 언덕은 지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저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인데 왜 남의 감정처럼 얘기해? 이런 거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 좋았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히 써주시는 거예요. 자, 9번째로 종교나 정치 성향. 이건 너무 당연해서 금방 넘어갈게요. 특정 정당, 정치인, 종교 이런 거 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굳이 끼워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행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많이 써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불교 신자인데 조금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거야.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교회에서 한 거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역 모임, 동아리 혹은 지역 커뮤니티 이런 정도로 좀 순화하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0번째로 귀사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6년 했거든요. 장교 생활을 했었는데 공문 보낼 때 쓰는 거예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때나 쓰는 거지 자소서에 쓰면 안 돼요. 왜? 그 귀사를 가지고 삼성에도 지원하고 현대에도 지원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소서가 그렇게 색깔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1번째로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지 못한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이며 땡땡땡이 그 기준에 부합한 이유를 서술하세요 라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배경 설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묻는 말에 답하시라고. 두괄식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두괄식, 미괄식, 무슨 스타 기법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사실 그냥 자소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쓰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많은 자소서를 보면서 왜 많은 그 선생님들이 두괄식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두괄식으로 쓰지 않으면 설명이 장황해지는 것을 넘어서 메시지
메시지가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소제목 없던 거 넣었어. 인생 최고의 재능 기부 땡땡땡의 명장을 꿈꾸다. 회사의 명장을 꿈꾸다. 나의 재능으로 회사에 좋은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저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저게 내 회사 선택의 기준이라고. 그래서 부연 설명까지 이어지죠. 저는 늘 공동체 의식과 사명감에 큰 의미를 부여해 왔으며 회사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끝이야.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라. 그래서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한다는 건 초도 효과를 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에서 묻고 있는 점에 답부터 내놔야 속 시원한 대답이 된다는 것이고, 퇴고 과정에서도 몇 번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내 자소서가 문항에서 묻고 있는 출제 의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는 사실 그 첨삭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자소서 항목 해설로 제 영상 보신 분들 많죠. 항목 해설을 할 때에도 난 마찬가지. 항목 해설을 하다가도 막 적다가도 문항을 봐요. 문항을 적어도 한 30번은 본 것 같아. 엇나가는 거 아닌가? 다시 보고. 엇나가는 거 아닌가? 다시 보고. 이런 거 봐줘야 돼요. 그리고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라는 건 질문에서 묻고 있는 개수가 2개면 대답도 2개여야 돼. 하나를 물으면 하나만 대답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자, 마지막 갈게요.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으라는 얘기예요. 좋지 못한 사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으라고. 땡땡 표식이 부착됐어. 학생 순찰대가 조직됐어.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 안심했어. 이렇게 메시지만 간단히 담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호흡에 읽어내기 벅차다. 소리내서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한 호흡에 읽어내기 벅차다? 무조건 길어요. 그러니까 문장 끊어야 돼. 이 정도까지 쪼개도 되나 싶을 정도로 쪼개야 돼. 그리고 접속사 남발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을 때에만 2개의 대등한 관계를 연결시킬 때에만 접속사 쓰는 거예요. 3개 이상의 문장을 접속사로 붙이는 건 가독성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최대한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아내시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시고요. 취업은 버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의 한 페이지를 매일매일 쓰고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매 장이 하이라이트로 남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제 방송 말미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